일본에서 파친코가 제1동포 경제의 젖줄이었다면 미국에선 세탁소가 한인 이민자들이 먹고 살도록 해준 캐시카우였습니다. 지난 2015년 하버드 대학이 인종별로 선호하는 직업군을 리서치한 결과 한인들이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는 확률은 평균치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 남가주 세탁소 10개 중 8개를 한인이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60% 수준인 3,500개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생활비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교육비를 세탁소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세탁업은 한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백인들을 상대로 했고 그들의 돈을 한인 사회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효자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 문 씨는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의 한 상가에서 다른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돈을 벌 수 있고 영어도 크게 필요 없으며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세탁소를 운영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세탁소를 통해 두 아이들을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골프장에 나가 골프채를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세탁소 덕분이었습니다. 6, 7년 전만 해도 월 1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옛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매상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고 이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 생계보조금으로 생활은 버텨왔지만 여러 달 밀린 가게 월세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CBC 등 미국 캐나다 언론들이 잇따라 세탁소의 쇠퇴에 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탁소의 침체는 미국 대도시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신문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지난해 7월 말 팬데믹으로 인한 한인 세탁업계의 어려움을 자세히 다룬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많은 한인 세탁업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사정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한인 세탁소 주인 부부는 자신들의 몸고생보다는 자녀들이 최고의 대학 교육을 받는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녀에게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UC 리버사이드를 졸업한 후 에드윈 김은 취업이 여의치 않자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사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의 세탁소 사업을 도울 것을 고려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한사코 말리며 공부를 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에드원 김은 중국으로 건너가 교사직을 얻었습니다. 패서디나 아로요 클리너를 운영하는 한인 이민자 윤동 씨와 스테이시 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세탁소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명문대학에서 더 많이 공부하여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LA타임즈는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한인 부모들은 좁은 세탁소 안에서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며 짧은 영어로 성질 사나운 손님들을 상대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흡입해야 했습니다. 물론 애들도 어렸을 때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부모님을 위해 통역도 하고 옷걸이를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셔츠, 드레스를 빨고 다니고 수선을 해서 나온 수입은 자녀들이 다닌 UCLA, UC 어바인, 스탠포드, 뉴욕 대학교에 지불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스테이시 킴은 우리는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며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일하고 거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윤 씨는 마리나 델 레이의 세탁소에서 월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다 당뇨와 탈진으로 쓰러진 뒤 결국 가게를 팔았습니다. 이후 3년간 휴식을 취한 뒤 코스타 메사의 또 다른 세탁소를 구입했지만 곧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맞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외동아들인 사무엘이 공부도 잘했고 UC 버클리에 진학해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었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4월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도 나처럼 쉬지 않고 공부하고 무슨 일에든 열심히였지만 우리는 사실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 기사에서 당시 남가주 한인 세탁소 가운데 4분의 1가량인 900개 업소가 팬데믹 이후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세탁소의 쇠퇴는 팬데믹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렴한 패스트 패션의 트렌드가 그 첫 번째 요인입니다. 옷값이 워낙 싸지자 옷을 사도 과거와 같이 몸에 맞게 수선을 하지도 않습니다. 남성복인지 여성복인지 모를 헐렁한 캐주얼이 대세입니다. 몰이나 백화점에선 의류 세일이 넘쳐납니다. 여성 패션 의류의 경우 20-30불에도 살 수 있어 세탁 대신 한두 번 입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치명타입니다. 직장인들이 도심 사무실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으니 양복이나 와이셔츠를 드라이클리닝을 할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기술 발달로 팬데믹이 끝나도 재택근무 형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결혼식과 프롬 등 파티도 없어져 세탁일 거리가 더 줄었습니다. 다른 물가는 올랐는데 세탁비는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과거 세탁업에는 숟가락을 들이밀지 못하던 중국인들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는 해마다 강화되어 새로운 퍼크 장비를 들어야 하는 것도 옥죄는 요인입니다. 각종 세탁 장비를 파는 LA 클리너스 마트의 찬노 사장은 장비를 교체하려면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가 필요한데 세탁소 주인들은 돈이 없다며 팬데믹 첫 해 매출이 예년보다 8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심에 있는 세탁소는 생존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비싼데 재택근무와 캐주얼화로 손님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이나 LA 도심 세탁소의 월임대료는 1만 불이 넘기도 합니다. 구두 닦기와 양복점들도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뉴욕 사무실의 18%,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20%가 공실입니다. 런던 사무실의 18%가 비어있고 캐나다 캘거리의 경우 도심 오피스의 공실률이 30%가 넘습니다. 한인 이민 1세대의 주력 업종인 세탁소에 석양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